네,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슈가입니다. 저의 다큐멘터리 슈가 로드 투 디데이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궁금해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몰래 슬쩍 몇 가지 스포일러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 이번 다큐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딱 봐도 개수가 엄청 많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이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다큐멘터리의 시작. 사실은 저희 A&R 직원분이 프로듀서 다큐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외부 작업을 한창 하고 있을 때고 그 주스월드라는 친구 거 이제 피처링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대외적으로 다른 뮤지션들이 바라보는 슈가의 음악들과 이런 것들은 어떨까로 처음에 제작을 그분이 좀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뭐 하시라, 뭐 내가 출연을 막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딱 한 시점이 딱 고맘때쯤이었는데 일단은 좀 기록을 좀 해놓자 혹시 모르니까 해서 막 하다 보니까 저희는 알고 있었죠. 2월 13일 날 저희가 잠깐 쉬어간다라는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저희는 다 정해져 있었고 일정들이 그러면 이제 각자 개인 앨범들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냥 앨범 다큐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역으로 제안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큐멘터리가 시작이 됐는데 아이돌 가수는 항상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진 매 순간 기록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번 다큐멘터리에 정말 예전 기록들까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때 작업했던 것들이 방송에는 그 당시에는 발매가 안 됐으니까 못 나갔지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쭉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었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되게 좀 재밌었어요 작업하는 동안. 근데 초반 30분 정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촬영했던 분량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한 1.5배속을 해서 빨리빨리 좀 넘기셨으면 하는 게 제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 얼굴이 막 이만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항상 이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저를 보시겠지만 정말 흐트러진 이 민윤기에 나도 그 아침이랑 저녁이랑 얼굴이 너무 달라. 막 전날 뭘 먹고 자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이만하게 나와서 뒤로 갈수록 괜찮아지니까요. 초반에만 좀 잘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뭔가 사실 여행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갔지만 여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못 해봐가지고 한번 해보자.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나름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사실 막 뭔가 굉장한 많은 작업을 하고 오지는 못했는데 앨범에 그래도 한 2곡 정도는 들어갈 것들을 작업을 해서 왔고 3년 전? 네,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이미 방영이 된 프로그램인데 그때 당시로 이제 막 제가 멤버한테 들려주고 했던 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들어가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평창 있네요. 평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것도 평창에서 송캠프를 했었죠. 제가 이제 저 밑으로 소속되어 있는 팀은 아닌데 대부분의 곡을 같이 쓰는 이제 장희정이라는 친구가 이제 팀이 있어요. 본인들이 이제 동생들을 데리고 있는 팀이 있는데 그 작곡가 친구들이랑 이제 송캠프 그때 당시 뭐 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게 좀 잘 안 나오고 있던 시점이라서 뭐 제 앨범을 작업하려고 송캠프를 한 건 아니었고 그냥 평소에 그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가 줬죠 회사에. 그래서 저희 평창에서 저희 멤버들끼리 이제 같이 지내는 인더숲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했던 곳에 다시 가서 작업가들이랑 한 2박 3일 바짝 이제 송캠프를 하고 왔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곡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2박 3일 그냥 밥 먹고 곡만 쓰면 20곡이 넘게 나오거든요. 그때 한 20곡 넘게 써서 왔는데 아직 뭐 발매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것도 묵혀두고 있는데 이때 기록된 게 또 다음 다큐멘터리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막 다 찍어놨는데 곡 작업 많이 해고 왔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곡 작업 어떻게 하는지. 근데 되게 저는 좀 놀듯이 이렇게 막 술도 마시면서 작업을 하는 편이라 그게 좀 담겨 있어서 재밌었어요 촬영은. 저 포함해서 한 8명 있었나? 뭐 중간에 왔다가 놀다가 간 이제 뭐 댄서 동생이나 뭐 작곡가 동생도 있었고 보통 이제 한 3인으로 한 조를 만들어요. 원래 작곡가 더 많아야 돼요. 한 30명 정도 있으면 탑라인을 쓰는 친구 1명, 비트 만드는 친구 1명, 악기 다룰 수 있는 친구 1명 이렇게 3명을 대부분 조를 짜가지고 방에 다 밀어넣습니다. 밥 시간 제외하고 곡만 써야 돼요.
근데 저는 워낙 그런 생활을 오래 했었어가지고 저희 회사 작업 방식이 약간 항상 매일 송캠프가 진행되는 방식이라 근데 이걸 안 해본 친구들은 좀 어려워가지고 그게 안 나왔을 때나 근데 뭐 저는 자유롭게 하라고 하는 편이라 뭐 안 나오면 PC방 갔다 와도 되고 뭐 술 더 먹어도 되고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생각할 때마다 해라 이런 식인데 뭐 제가 메인 방에서 잡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놀더라고. 불편할 수 있었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작업해서 그 나오면 이제 저랑 장희정이라는 친구가 메인으로 이제 잡고 있으니까 보내서 이제 우린 수정하고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좀 탑라인 쓰고 저도 이제 편집하고 이런 식으로 곡이 나오면 또 다음 곡 해서 뭐 실질적으로 이걸 뭐 발매할 수 있는 곡들은 한번 4-5곡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20곡 정도 이상 나왔었어요 그때. 네, 다음 큐는 고민입니다. 이번 다큐는 특히나 저희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요. 뭐 다큐멘터리 중간에도 말하긴 하는데 사실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D1, D2 그리고 방탄소년단 앨범 전체 거진 다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할 이야기를 다 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외부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할 때는 오히려 되게 심플합니다. 근데 어거스트 D 음악은 특히 제 음악은 제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미 과거에 내가 어땠던지는 진짜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이상 할 이야기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그리고 30에 접어들면서 했던 고민들은 사실 거의 해결이 됐어요. 해소가 됐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 안에서도 이제 답을 좀 찾아냈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 또한 이런 것들은 좀 영상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움도 좀 있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중간에 한번 앨범을 만들다가 못하겠다고 이제 잠깐 그만둔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장면들은 안 들어갔죠. 이제 그때 했던 고민들이 좀 음악으로 많이 담겨 있고 그런 것들 많이 좀 소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민을 하죠. 뭐 생활비가 없어서 고생하던 그때의 민혁이도 고민을 했고 지금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10대, 20대, 30대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세상인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젊은 청춘들한테 너무 가혹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제가 이러한 고민을 했으니 여러분들 뭐 힘을 내세요라는 좀 어설픈 위로는 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이 먼 훗날 큰 자양분이 되어서 저도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런 고민을 했었지 할 정도로 되게 가볍게 넘어가는 고민들도 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은 필연적인 건강하지 않은 고민은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고민을 하면서 우리 살아가 봅시다. 고민이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새로움 여기 있네요. 이번 다큐의 새로운 점이 라이브 클립이죠. 저는 뭐 만족스러운 라이브 클립도 있고 아쉬움이 좀 있는 라이브 클립도 있는데 라이브 클립 혼자서 하는 라이브 클립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멤버들이 더블링을 쳐줬었거든요. 중간중간에 숨 쉴 타이밍도 있고 좀 그런 식으로 좀 이어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풀로 내가 쉬어도 되는데 괜히 객기를 좀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숨을 보존을 못하고 좀 라이브를 한 곡도 있어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그런 것 또한 새로운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항상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너무 완벽했어라는 거는 항상 없는 것 같아요. 완벽이라는 건 결과가 지나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저의 모습, 굉장히 퉁퉁한 저의 모습, 굉장히 슬림해지는 저의 모습까지 다양한 모습이 담겼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랑 하던 밴드분들 말고 새롭게 제가 좀 밴드를 구성을 해봤어요. 구악기 세션들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시도라고 하기에는 뭐한 게 항상 라이브 세션들이랑 했었었고 이번 로케도 좀 나름 좀 신경 써서 좀 골랐고 팀으로 할 때랑 참 이게 다른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컨펌을 해야 돼가지고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결과물이 잘 나왔고 저희 항상 촬영해 주시는 감독님이 촬영해 주셔가지고 딱히 불편함 없이 잘 촬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거를 잘 못 보는 성격이라 그때 마지막 시사를 하는데 그냥 제가 되게 아쉬운 것만 보이더라고요. 음악도 내고 나면 마스터 끝나고 나면 이제 수정 못하면 이거 수정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나왔을 때는 못 봐요. 그래서 한 1년, 2년 지나고 난 뒤에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돼요. 저는 제 거 잘 못 봐요. 30살입니다. 저는 제가 30살까지 음악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로. 정말 운 좋게 데뷔를 했고 또 운 좋게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아이돌의 수명은 7년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계약이 딱 7년이기도 하고 사실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직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30이 되는 요 앨범을 제작하게 된 시점부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또 랩을 계속해서 해왔고 곡을 써왔던 사람으로서 언제까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랩을 과연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작년 한 해 뭔가 좀 장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악기들도 더 많이 배워봤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장점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면서 만든 앨범입니다. 그래서 30이 되면 마치 세상이 굉장히 바뀔 줄 알았어요. 20살이 처음 됐을 때처럼. 근데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나이만 먹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냥 어릴 적에 30대 초반 삼촌들을 보면 굉장히 어른이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냥 애인 것 같아가지고 30이 막 엄청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저한테 좀 즐거운 30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도쿄 이야기를 도쿄를 3년 만에 간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출국을 못했는데 그래도 라스베가스랑 LA는 그래도 갔었거든요. 저희가 공연하러. 근데 도쿄는 오랜만에 갔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로 이제 그런 제한들이 다 안 풀린 상태였어서 관광객들도 거의 없이 간 거라 되게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하루에 한 2-3시간씩 걸어 다녔는데 미세먼지도 없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걸으니까 되게 좋았고 또 뭐 트랙리스트가 공개됐으면 아시겠지만 사카모토 리이치 선생님 만나가지고 제가 어릴 적부터 되게 좋아했던 뮤지션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제가 한 곡에 이제 건반에 연주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쿄가 기억이 좀 많이 남네요. 저는. 그래서 사카모토 리이치 선생님 또 원래는 대중음악을 하시다가 영화음악으로 넘어오신 케이스라 저도 뭐 그런 형태로 나이가 들지 않을까. 점점 이제 대중음악도 대중음악 하지만 이제 인스트루멘탈 음악들도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언도 많이 얻고 왔고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D-Day. 아무래도 D-Day 관련된 다큐다 보니 D-Day를 골랐는데 사람들이 왜 D-Day냐 왜 D-Day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의 마침표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뭐 공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이제 어거스트로 또 앨범 못 낼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다만 제가 원래 예상했던 그런 메시지의 거의 마무리 3부작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D-Day로 골랐고요. D2였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뭐 사실 믹스테이프는 뭐 프로모션이랄 게 딱히 없어가지고 기습 발매를 했었거든요. D7부터 당연히 사람들이 D-Day 날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D2 때 그냥 내버렸단 말이죠. 정말 과감한 그거는 상업 앨범이 아니니까 가능했던 프로모션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D3를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D-Day로 갔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D-Day가 저는 딱 그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 이 정보화 시대에 너무 많은 정보들과 너무 많은 피드백이 그냥 내 손바닥 안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 자유로운 시대에 오히려 족쇄를 차고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로부터의 해방의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D-Day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은 눈치를 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 내 상상과 내 생각은 묵살된 채로 어느 인터넷의 여론이 곧 세상의 여론인 것 마냥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자를 좀 많이 담고 있어요. 주차도 이야기했는데 그 흑백 논리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흑백은 총 의견 100% 중에 10%도 안 된다고 5%, 5% 양극단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치 100%의 이야기인 것 마냥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같이 회색 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세상은. 연애색일 수도 있고 진한 차콜일 수도 있지만 농도만 달라질 뿐 그냥 의견을 크게 안 내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되게 불편한 노이즈가 그런 많은 떠다니는 말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자라는 뜻의 D-Day입니다. 그래서 앨범을 만들고 나서 지금 굉장히 홀가분한 상태거든요. 굉장히 편안한 상태고 여러분들도 부디 그날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 일상을 좀 많이 담았어요. 사실 이렇게 음악을 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작업 과정이 나가는 적은 별로 없거든요. 저희 팀 다큐 안에서는 막 호텔에서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간간히 나가긴 했는데 이렇게 나간 거는 없었어가지고 뭔가 팀 다큐는 좀 예쁜 모습만 좀 골라서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근데 사실 그 이면에 괴로워하는 제 모습은 거진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나간 것 같아가지고 좀 색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야심차게 준비해본 스포일러 다들 재밌으셨나요?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남아있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짧고 굵게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다가올 4월 21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될 슈가로드 투 디데이에서는 더 풍성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못다한 이야기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해주세요. 안녕!